잠깐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대만 방문 여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 하원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중국 견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게스트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순방길 대만 들리는 겁니까? 이거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31일에 이제 보도 자료를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네. 펠로시 의장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방문한다라는 내용이 이 보도 자료에 담겼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호 안보, 경제적 파트너십, 인도태평양의 민주적 통치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게 이번 방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 자료에 대만이라는 표기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미국 언론 등에서는 그렇다고 대만 방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기는 또 어렵다, 뭐 이런 해석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펠로시 의장에게도 순방 출발 직전에 대만을 갑니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모호하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펠로시 의장이 오늘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갔다가 이웃국가 말레이시아를 들러서 4일에는 우리나라, 5일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게 지금 일정상으로는 짜여져 있는 일정입니다. 이 지금 뭐 보안상 또 아무래도 좀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시진핑 주석이 뭐 불에 타 죽는다까지 얘기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공개적으로 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군사적으로도 네.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측에서도 지금 군사적인 방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지금 딱 이렇게 자료에서 미리부터 확정을 지어서 가는 거는 지금 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서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을 가질 거다, 이런 외신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31일에 중국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서 펠로시 의장 일행이 4일에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대만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만 연합보도 지금 대만을 방문해서 몇 시간만 머물다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 방송국 TVBS 기자 팅팅유라는 기자가 또 오늘 한 얘기로는 펠로시 의장이 내일 밤, 그러니까 2일에 타이베이에 도착한다라고 자기 SNS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만의 다른 언론도 대만 정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2일이나 3일에 방문할 것이다, 뭐 하룻밤 묵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일 다 지났으니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갈지 말지가 정말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이 발언한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회담했던 때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만 문제가 이렇게 지금 예민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 양국 정상이 4개월 만에 통화를 가졌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5번째였고요. 무려 2시간 17분이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두 정상인데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된 문제가 역시 대만 문제였는데요. 설전을 좀 벌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은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 관계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대만하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진 않지만 대만이 자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내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미중 간의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지난 40여 년
년간 잘 관리가 돼 왔고 미국의 중국이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으니까 중국도 무리하게 현상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대만 독립과 분열,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결연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하게 수호하는 게 중국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다라면서 뒤에 붙인 얘기가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한 그런 메시지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중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다뤄질 것이냐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정말 강행을 해버리면 이 갈등은 좀 더 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뭐 한미 정상회담 하면 전화회담하면 뭐 몇십 분 통화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2시간 17분이나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 굉장히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으면 2시간 17분 네. 동안 통화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경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다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의 통역을 왔다 갔다 하면 한 절반 한 정도는 절반 봐야 정도의 되잖아요. 얘기.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안에 굉장히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만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됐으니까 언론에는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돼서 지금 보도가 자세하게 된 상황입니다. 또 뭐 지금 중국 정부 공개적으로 군사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126km 떨어진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중국이 했어요. 무력 시위를 이미 벌이고 있고요. 오늘 최소 2대의 중국 전투기가 대만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는 한 발 더 나가고 있어요. 중국군이 대만으로 향하는 펠로시 의장 일행의 미군 수송기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근데 직접 타격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많지만 이제 관영 매체들이 왜 좀 앞장서서 굉장히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조금 그런 있잖아요. 경향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에 중국군이 이제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비를 해서 지금 항공모함을 대만 인근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대비 태세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우발적 충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만에서 이제 1954년에도 미국과 대만의 방어 조약 체결 움직임이 있으니까 중국이 포격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게 1, 2차 대만 해협 위기였고요. 95년에 3차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이 미국 방문을 둘러싸고 이제 위기가 좀 불거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잘못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꼭 공격을 해야지 우리가 뭐 서로 싸워야지 이건 아니지만 예, 우발적으로 이게 얼마든지 지금 불꽃이 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면 또 몰라도 네. 미국 하원 의장 갔다고 네. 아니 간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잘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이거 중국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는가?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배경도 있고 지금 시점이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만 해협이 언제든지 이제 뭔가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지역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대양 진출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만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대만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수건을 이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핵심 이익으로 꼽으니까. 근데 이제 펠로시 의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중요합니다. 30년 전부터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89년에 태난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네. 91년에 이 태난먼 광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 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 유혈진압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 낭독을 그 광장에서 플래카드를 쫙 펼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 당국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는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2019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 때도 굉장히 중국 정부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이어냈으니까 지금 계속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대만을 간다고 하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이니까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입니다. 그 굉장한 중량감을 갖고 있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량감이 있는 인사가 간 게 지금 97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현직 하원 의장이 가는 게. 그러니까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면서 중국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올가을에 지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수 있는 네네. 당대회가 열리는데 모든 초점이 지금 이 당대회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게 되면 일종의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굉장히 경제 상황 안 좋고 제로 코로나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아진 상황인데 지금 민족주의에 기댈 수 있는 대만 문제는 정말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반발하면 네.
외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금 이렇게 피해가기도 그렇죠. 하고 좀 워낙 지금 그런 아니고 거잖아요. 다음번에 가기도 네. 하고 이러는 건데 네. 이번에 그냥 굳이 대만 방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펠로시 의장이 지금 가려던 게 아니라 일단 4월에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이 미뤄졌습니다. 근데 한 차례 미뤘는데 대만을 또 안 가? 이러면 이제 의장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대만 방문이 또 불발이 되면 중국의 압박에 굴복을 한 것이다라는 공화당의 여론전에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뭔가 그 급박한 사정이 펠로시 의장에게도 있다는 거죠. 예. 펠로시 의장이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좀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을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11월 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82세예요. 그래서 지금 연방 하원 의원 18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임기를 끝으로 그만둔다라고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출마한다. 정계 은퇴 의사를 번복했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주주의는 여기서 이제 미국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이래서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출마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의장직도 워낙은 반납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의장직도 계속 이어가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질 것 같으니까 반중 표심을 좀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내 반응.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찬성론은 이렇게 위협에 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계속 끌려다닐 것이다. 이런 주장론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예. 반대로는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일부러 높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예. 일단 의회는 거의 초당적으로 반중국 여론이 높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뭐 불문하고 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가긴 했지만 공화당 쪽에도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그 의회에서는 지금 찬성하는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행정부 쪽 인사들은 당연히 대만 방문을 지지한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내가 그럼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예. 근데 다만 눈길을 끄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만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책을 많이 폈는데 예. 자기 행정부 시절의 기조와는 달리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대만 가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제 뜻을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또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더니 재임 시절에 워낙 이 펠로시 의장하고 맞아요. 진짜 사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개인적인 비호감을 이유로 뭐든지 펠로시 의장이 하는 거 싫다. 이렇게 반대한 것 같다라고 언론들이 분석을 많이 내렸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 특히 대만 방문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기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회 2달 전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 중국은 어떤 잡음이 생기는 것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펠로시 의장이 이런 시점에 대만을 방문하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평소보다 더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 주석이 중국 지도부와 원로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른바 베이다이어 회의라는 걸 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오가거든요. 지도부 사이의 의견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와중에 펠로시 의장이 딱 대만을 방문해버리면 긴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군대가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일찌감치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뉴욕타임스도 너무 위험한 방문이다 이런 이제 제목의 공동 기고를 실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충돌 가능성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의 불씨라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위기를 점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90년대 중반까지 이제 그때도 3차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이 항공모함을 출동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는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할 그런 군사적 실력이 안 됐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때가 됐다. 그러니까 중국을 괜히 이제 이게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선명하고 일관적인 대만 정책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일단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분명한 대만 정책은 중국의 미국 입장을 납득시키는 건 물론이고 미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그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강행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아마 펠로시 의장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또 싶어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는 대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좀 원치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조용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차잉원 총통은 물론이고 총통실 관계자들도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환영한다, 반대한다 전혀 이런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도 이제 질문이 많이 갈 거잖아요. 확정된 정보를 우린 받은 게 없다,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전문가들은 대응이 좀 애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만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침공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무력에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대만은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펠로시 의장은.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지를 하면서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펠로시 방문을 열광적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같이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이 침묵을 지키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대만 방문은 미국과 펠로시 의장이 결정한 것으로 중국에겐 받아들여질 거니까 미중 간의 갈등으로 가지 이게 대만으로 불똥이 튀지는 않게 하려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지금 조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만 언론들도 이번 주에 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떠들썩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좀 조용하게 다른 문제들을 오히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만 내에서 워낙에 중국의 위협이 그동안 거셌기 때문에 좀 약간 무뎌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분석가들은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응을 안 한다고 우려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문을 하면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고 방문이 취소되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발언권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든 안 오든 대만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제일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몰래 갔다가 나중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공개하는 거 아닐까 그런 뭐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보니까. 근데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또 그 사이에 대만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이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만하고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반도체 플러스 법안이라는 게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성명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발효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걸 위해서 우리 돈으로 365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상무부가 이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서 그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에 자국 내 모든 반도체 장비 업체에 14나노미터 공정보다 미세한 제조 기술을 적용한 장비는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워낙은 10나노였어요. 그 기준이. 근데 이번에 14로 이제 훨씬 더 지금 엄격하게 적용이 된 건데 일단 미국에 대한 중대한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중국의 활동을 저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이제 일본하고도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그 회의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에 많은 국가들이 전적으로 반도체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TSMC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아사히 신문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했을 경우에 대만 위기 상황에 빠지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대만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경제 안보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미국 내에서 좀 뭔가를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지원 법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첨단 반도체가 미래 산업에 다 들어가는 굉장히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해보겠다. 언제든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이 대비를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중국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어요? 중국도 당연히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렇죠. 우군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면 정상회담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지난달 26일에 베이징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하고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와중에도 교역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협력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공동 언론 성명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인도네시아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시 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문제도 이번에 논의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서방에 맞서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남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얘기는 지금 안 집어넣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이 중간에 다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우리랑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네, 하여튼 대만 방문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